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월말 평가 볼 거니까 그리고 봐야 되는 시간은 내가 수요일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오케이? 시간은 전달을 못 받아서 그 수요일날 다시 얘기해 줄 거고. 준비가 이거 하나 없구나.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곡선의 요철,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목과 볼록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그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선보다 곡선이 아래 있으면 아래로 볼록,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오목과 볼록의 정의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목과 볼록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오목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됐니?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이 곡선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보다 곡선이 아래 있을 때 아래로 볼록,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니까 위로 볼록인 구간에 임의의 두 점을 이은 직선보다 곡선이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 곡선이 아래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두 번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판단은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우리 판단을 제일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도 함수 값의 부호를 갖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놈은 F2'X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거는 F2'X의 부호를 갖고 아래로 볼록인 놈, 위로 볼록인 놈의 우리 그래프의 모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럼 아래로 볼록인 놈은 F2'X가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 왜? 여기다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아래로 볼록이면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럼 F'X가 증가한다는 건 그놈의 도함수인 F2'X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F2' 얘는 위로 볼록인 거니까 F'X가 감소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거든. 그래서 F2'X의 부호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됐니? 그리고 나는 F2'X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점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점 이 두 개가 변화하는 점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한다는 거야? 이게 변하는 점, 오목과 볼록이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변곡점은 어떻게 찾으면 돼?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됐어? 미안해.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아니라 F2'X의 부호가 바뀌는 점. 이해됐어요? 자, 그럼 오늘은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일단 나머지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일단 분석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풀면서 한 번 더 하고 이제 개념만 우리 놓고 보면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거, 좀 옛날 문제긴 하지만 10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03번 문제를 보면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코사인 n제곱 x라는 곡선이 있고요. 코사인 n제곱 x라는 곡선이 있고 이 곡선의 변곡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단 여기서 x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줬고 우리 n값은 1은 안되고 2부터 2, 3, 4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이렇게 줬어. 이때 저 놈의 변곡점의 y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an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됐니? 그럼 다시 한번 변곡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F2'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나는 여기 이제 y가 줬으니까 이거의 이계도함수를 먼저 구하겠지? 자, 첫 번째 y'를 그려보면 얘는 건미분 n 곱하기 코사인의 n-1제곱의 x 곱하기 성미분을 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사인 x? 얘가 y'이 되는 거겠지? 됐니? 코사인 x의 미분이 속미분이 되는 거야. 코사인 n제곱 x니까 저는 코사인 x랑 x의 n제곱을 합성한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면 얘는 첫 번째 미분한 놈이 이 놈이 될 거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y2'은 뭐가 될 거냐면 앞에 거 미분 n 곱하기 n-1 곱하기 코사인 n-2제곱의 x 속미분 마이너스 사인 x가 하나 더 곱해질 거니까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에 n 곱하기 코사인의 n-1 제곱 x에 뒤에 건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사인 x는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마이너스를 갖고 앞에 부호 바꿔줄 거야 그냥. 됐죠? 네? 혹시 지금 진도 우리가 아셨어요? 네? 진도. 아 진도 저희 지금 도함수의 활용 거의 끝나고 오늘 조금 있다 이제 그 적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G 끝나고 오늘이나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H 들어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신입생 있나? 왜 갑자기 진도를 물어보지? 나 진도표 써놨는데. 시험 범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 범위 때문에? 아까 본 팀장님하고 다 얘기 끝났는데. 알고요? 됐고요? 그래서 이기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뭐로 묶을 수 있냐면 앞에 n 곱하기 코사인 n-2제곱의 x로 묶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묶게 되면 앞에는 n-1 곱하기 사인 제곱 x가 남을 거고 뒤에는 코사인 n제곱 x에서 코사인 n-2제곱 x가 묶여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남겠죠. 되니?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앞에 있는 n 곱하기 코사인 n-2제곱 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뭐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돼? 요 놈이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은 n-1 곱하기 사인 제곱 x가 코사인 제곱 x랑 똑같아지는 점이고 코사인 제곱 x 나눠주고 n-1 나눠주면 우리 사인 제곱 x 나누기 코사인 제곱 x 얘가 탄젠트 제곱 x가 될 건데 이놈이 n-1분의 1이 되는 점에서 우리 이놈의 부호가 바뀌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따라서 그 점에 우리 y좌표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내가 y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을 우리 x 이꼴 알파 라고 하면 즉 탄젠트 제곱 x가 n-1분의 1이 되는 x의 값을 알파라고 하면 물론 알파는 어느 범위에 있겠어? 이 범위에 있겠지? 되니? 그럼 이 점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 확인이 돼요? 확인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코사인 탄젠트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1분의 1인데 x가 0부터 2파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니? 그러면 그놈이 마이너스인 건 없고 플러스 루트 y 이꼴 저희가 루트 n-1분의 1이 되는 점이 여기 있고 그 점이 우리 알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를 기준으로 탄젠트 x의 값이 어쩔 때는 요거보다 작고 이 알파보다 작을 때는 y 값이 요거보다 작고 알파보다 커지면 y 값이 요거보다 클 거니까 그때 요놈의 부호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뀌는 거겠지. 됐어? 그래서 그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고 나는 변곡점의 y좌표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 an이라고 하기로 했지? 그러면 an은 뭐가 될 거냐면 코사인 n제곱 알파가 된다는 뜻이고 y좌표니까 x 이꼴 알파를 대입한 게 y좌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코사인 n제곱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알파가 뭔지를 모르는데 코사인 n제곱을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좀 변태적으로 코사인 제곱 알파의 2분의 n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거야. 왜냐면 나는 탄젠트 제곱 알파가 n-1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거든. 되니? 어떻게 구할 거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시컨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1이 됨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의 값은 알 수 있겠지. 왜? 탄젠트 제곱 알파의 값이 n-1분의 1인 걸 아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알파의 값은 알 수 있고 그럼 코사인 n제곱 알파를 코사인 제곱 알파의 2분의 n제곱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 양수값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요놈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n-1분의 1이고 그럼 얘가 n-1분의 n-1 플러스 1이니까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니? 따라서 나는 코사인 제곱 알파가 뭐가 되는 거냐면 n분의 n-1이 되는 거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럼 다시 한번 AN은 뭐가 될 거냐? 코사인 제곱 알파 n분의 n-1에 2분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니? 따라서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무리수 2의 정의 떠올리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1에 2분의 n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1은 1-n분의 1에 2분의 n제곱 그러면 1-n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n이 있으면 우리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무리수 2의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1에 마이너스 n제곱 근데 여기가 2분의 n이니까 곱하기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주면 얘랑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무리수 2의 정의가 요 놈이 무리수 2가 되는 게 무리수 2의 정의인 거니까 내가 구하는 값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래서 답은 뭐가 돼? 루트 2분의 1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됐죠? 일단 우리 변곡점의 위치를 어떻게 찾는 거라고? F2'X의 부호가 변하는 점을 찾는 거야. 두 번 미분을 해서 0 되는 점을 먼저 찾는 거지.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는 걸 보고 얘가 변곡점이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면 그 변곡점을 갖고 뭐 딴 놈을 거기서 구하라는 놈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다음 104번도 이건 내가 그래프 그냥 쉽게 그려주면 별거 아닌 문제가 되는 건데 내가 지금부터 그리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자 104번 문제도 같이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fx에 대하여 점 a, fa를 곡선 y=fx의 변곡점이라고 하고 곡선 y=fx 위의 점 a에서 접선의 방대 형식을 y=gx라고 하자. 이때 gx가 함수 fx의 그래프와 점 b, fb에서 접할 때 이 gx가 접선인데 그게 또 b, fb에서 접한데 이때 함수 hx를 fx 빼기 gx라고 하자.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거든. 그럼 얘는 무슨 상황인 거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 y=gx가 있고 얘가 x=a에서 접하는데 a가 하필 뭐래요? 변곡점이래요. 됐니? 그럼 변곡점은 여기에 어딘가 내가 a, fa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변곡점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바뀌는 점이잖아. 됐니? 그럼 얘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이 될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아래로 볼록에서 만약에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이라고 해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게 우리 변곡점 그러니까 fa가 fx의 변곡점이면서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gx가 되는 경우야. 됐니? 근데 얘가 b, fb에서 또 접한다고 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접하고 내려가는 거야. 여기 어딘가 b, fb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다시 요놈이 뭐가 되는 거고 gx가 되는 거고 a, fa는 접점인데 변곡점인 접점이 되는 거고 b, fb는 평범한 접점이에요. 됐니? 이때 hx를 뭐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hx를 fx 빼기 gx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기억해 h'b가 0이냐? 당연한 거지. 됐니? 왜냐면 h'x는 f'x 빼기 g'x인 건데 우리 x=b에서 fx랑 gx가 접한다고 했잖아. 됐니? 그러면 기억에 h'b가 0이 된다? 당연히 참이죠. 왜? fx랑 gx는 x=b에서 접한다고 돼 있잖아. 자, 다음 니은의 방정식 h'x=0은 3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거든? 이것도 당연한 거지. 왜 3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 거야? 여기서만 봐도 그러니까 h'x가 0이 되는 점은 자, 다음 니은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h'x=0이라고 했거든? 그럼 h'x=0이 되는 점은 f'x랑 g'x가 똑같아지는 점이에요. 됐니? 그래서 f'x랑 g'x가 똑같아지는 점인데
여기 있는 G'X가 뭐야? 이게 상수인 거잖아요. Gx는 접선이야, 직선이야. 그러면 저희 직선의 도함수는 상수라고요. 1차 함수의 도함수는 상수인 거잖아. 그럼 얘랑 똑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접하려면 그 사이에 평균값 정리에 의하면 그 사이에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점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실근이 무조건 3개 이상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럼 3개 이상의 실근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서 한 번 꺾여서 갔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막 수십 번을 꺾여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 모르니까. 곡선의 모양을 모르는 거니까. 따라서 일단 최소 3개는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h, ha는 우리 곡선 y 꼴 hx의 변곡점이다 그랬어요. 됐니? 그럼 디귿의 hx의 변곡점은 h2'x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럼 h2'x는 f2'x 마이너스 g2'x가 되는 건데, 아까 내가 g'x가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g2'x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거든. 그럼 h2'x는 f2'x랑 똑같아서 fx의 변곡점이 곧 hx의 변곡점인 거예요. 됐잖아? h'x의 부호가 바뀌는 점, 그러니까 h2'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은 f2'x, 이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의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얘의 부호가 바뀌는, 얘도 부호가 바뀌는 점이 되는 건데, x 이퀄 a가 fx의 변곡점이라고 줬잖아. 됐니? 그러니까 hx도 x 이퀄 a에서 변곡점이 된다.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저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어떻게 못 찾아요? 그러면 이해됐죠? 자, 다음은 뭐냐면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수투에서 배웠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우리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인데,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 수투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함수의 증가, 이게 뭐야? f'x의 부호 변화부터 보기 시작했거든. 어차피 우리는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다항함수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함수의 정역과 치역을 수투에서와는 다르게 수투에서는 이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았잖아. 왜냐면 다항함수는 정역도 모든 실수고 치역도 모든 실수예요. 모든 다항함수가. 그러니까 우리 수투에서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을 때 그 함수의 정역이 어딘지 치역이 어딘지 신경 쓰지 않았어. 됐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생겨났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생겨났잖아. 그럼 지수, 로그, 삼각함수 중에 우리가 정역을 신경 써야 되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 뭐하고 뭐가 있어요?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정역을 뭐하러 신경 쓰지? 지수함수는 정역이 모든 실수예요. 맞아요? 뭐라고? 그 정면선은 치역이지 정역이 아니라. 야, 우리 y 꼴 2x승이 있어. 이 x에 못 들어가는 숫자가 있어요? 없잖아. 그 지수함수는 정역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정역을 신경 써야 되는 함수는 몇 가지가 있느냐? 딱 두 가지 함수가 있거든. 첫 번째 로그함수. 왜? 로그함수는 진수가 양수라는 정역이 필요해. 진수가 음수인 곳은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프가 그려지질 않는다고요. 됐니? 그래서 로그함수. 그 지수함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또 삼각함수 중에서 정역을 신경 써야 되는 함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야? 탄젠트죠. 그래서 로그하고 탄젠트는 정역을 신경 써야 돼요. 로그함수랑 탄젠트 함수가 튀어나오면 됐니? 우리 정역을 신경 써야 돼요. 다만 우리 삼각함수 중에서도 사인함수, 코사인함수가 튀어나올 때에도 우리 정역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각함수는 무한히 진동하는 형태의 함수니까 정역을 보통 잘라서 주는 경우가 많아. 됐어? 그래서 로그함수나 삼각함수가 튀어나오면 우리 정역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고요. 다음 치역을 신경 써야 되는 함수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준영이가 얘기했지만 우리 지수함수는 치역을 신경 써야 되지. 됐니? 그 다음에 또 어떤 함수들이 치역을 신경 써야 돼? 사인, 코사인 함수들. 사인 함수도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코사인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 되니? 그럼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 되니? 그러면 우리 치역을 신경을 써주는 게 좋다는 거지. 됐어? 써주는 게 내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어. 써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 써주는 게 좋다라고 했어. 그럼 반드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유는 뭐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진강표를 그려보면 되니? 우리 점근선이니까 결국 이 치역을 신경 쓴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점근선의 유무,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의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거든. 근데 증강표를 잘 그리면 우리 굳이 이걸 신경 쓰지 않아도 얘네들이 다 보여요. 증강표를 잘 그리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 되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경험이 많아지면 얘네들은 솔직히 생략해도 상관은 없어. 그래프를 그리는 경험이 많아지면 이런 것들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로그함수나 지수함수, 삼각함수가 섞여 들어가게 되면 혹시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치역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되니?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우리 수투에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중에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 절편을 좀 신경을 써야 돼. 얘가 감소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쭉 내려가는 게 아니야. 점근선이 있으면 감소하다가 중간에 얘가 어느 점근선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 되니?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Y축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그러니까 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되니? 그래서 일단 물론 항상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왜냐면 초월함수들이니까 방정식이 풀리는 경우보다 안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우리는 축과의 교점이 그 존재 유무를 따져보라는 거지 절편이 꼭 만나는 점이 어디인가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Y절편을 구하기가 보통 쉬워요. 왜 X에다 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X절편은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라 얘가 풀리는 모든 경우에 방정식이 반드시 풀리지는 않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 이 절편은 일단 정확한 값을 알면 제일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존재 유무야. 만나는 점이 있냐 없냐는 거지. 됐어? 글이 있느냐 없느냐, 만나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교점을 살펴보셔야 되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엔 뭘 볼 거냐면 대칭성과 주기성을 보는 거야.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든 실수에서 진동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되니? 그러면 딱 한 주기만 그리면 나머지는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 되지 않아? 되니? 예를 들어서 정역을 한 주기의 5배 정도의 영역을 정역으로 줬어. 그러면 그 모든 정역에서 굳이 진단표를 다 그릴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주기함수라면 한 주기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자, 다음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되니? 원점 대칭이든지, 그러니까 선대칭이든지 점대칭이든지 대칭성이 존재하면 나는 반쪽만 그리면 나머지 반쪽은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잖아. 되니? 그러니까 주어진 정역 전체에서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혹시 대칭성을 갖지는 않는지, 혹시 주기성을 갖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는 거야? 함수의 증감을 보는 거야. 됐어? 그리고 함수의 증감을 보고 그 사이에 또 뭐가 끼어 들어가냐면 이번엔 함수의 요철도 관찰하는 거지. 그리고 증감과 요철을 검사하면 필연적으로 나중에 뭐가 보일 거냐면 우리 점근선이 보일 거거든요. 됐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점근선의 유무를 판단해 주면 돼. 근데 점근선은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는 것도 괜찮아. 아예 대칭성과 주기성을 볼 때 점근선의 유무도 봐놓고 그 점근선을 기준으로 증감을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이 점근선도 종류가 총 3가지예요. 유준아, 무슨 점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너가 여태까지 본 점근선 한번 얘기해 볼래? 어떻게 생긴 점근선들이 있어? 우리 지수함수의 점근선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순서대로 보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이 수평 점근선은 어떨 때 생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 또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놈이 수렴하면 보통 수평정근선이 생겨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수렴값이 있다. 발산하지 않고 수렴한다. 라고 하면 수평정근선이 생겨요. 자, 다음 두 번째 정근선은 뭐가 있느냐? 우리 로그함수에서 보는 거 수직정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수직정근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리 이 값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x가 a로 갈 때 얘가 발산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x 이퀄 a가 수직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a라는 값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무한대로 발산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대. 됐니? 그럼 수직정근선이 생기는 거거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사선정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선정근선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1차가 되는 거야.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놈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x 더하기 b와 똑같아지는 경우야. 됐니? 이러면 fx가 ax 더하기 b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거든. 근데 ax 더하기 b는 직선, 기울어져 있는 선이잖아. 됐니? 우리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선정근선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 자, 예를 들어서 사선정근선 내가 하나만 보여주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거든. 우리 fx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분의 1 이런 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예. 됐니?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차피 x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x가 무한대로 가면 x분의 1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극한값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지는 거거든?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우리 x 이꼴 뭐가 있어서 y 이꼴 x가 있어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도 얘는 발산하지 않니? 됐니? 어디로 발산해요? 0으로 가까이 가면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면 무한대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 x 더하기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우리 x 더하기 x분의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정근선을 무슨 정근선이라고 불러? 이거를 사선정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또 다른 경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근선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x sin x라고 생긴 놈을 한번 생각해봐요.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 어떤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냐면 어차피 sin x의 값은 뭐와 뭐 사이의 값밖에 못 가죠?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sin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밖에 못 갖지 않니? 그럼 거기다가 x를 곱하면 fx는 뭐와 뭐 사이의 값만 갖는 거야? 마이너스 x와 x 사이의 값만 갖는 거겠지. 됐니? 그럼 얘는 정근선은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거든. 여기다 y 꼴 x하고 뭐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x를 하나 그려놓고 x sin x니까 저놈의 그래프가 위에도 접하고 밑에도 접하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거든.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예. 이해돼?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나 얘가 어떤 걸 넘어가지 못하는 선, 얘도 결국에 x랑 y 꼴 마이너스 x랑 y 꼴 x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물론 정근선이라고 부르진 않아. 왜? 얘는 계속 만나는 거니까. 맞아? 근데 이런 경우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거든. 됐어? 그래서 이런 사선정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수평정근선, 수직정근선, 그 다음에 아주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선정근선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우리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우리 미적분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총 6가지를 고민하는 거야. 1, 2, 3, 4, 5, 6, 6가지를 우리 고민을 하는 거야.
됐니? 수투에서는 이거 하나는 거의 끝났잖아. 그냥 함수의 증강을 보고 증강표 그리면 그에 따라 그래프 그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그런데 미적분에서는 이거 말고도 고려해야 될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거야.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여러분들 228페이지 네모 박스 밑에 팁에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정역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정역에 주의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아까 무리함수, 로그함수하고 탄젠트 함수만 적었는데 거기 유리 무리함수도 있죠. 근데 유리 무리함수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잘 배웠을 테니까 내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빠져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근호 안의 값이 음수가 되는 범위는 제껴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범위에서는 아예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좀 실수를 하기는 해. 어떤 경우냐면 우리 수트에서도 이런 거 보긴 봤겠지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유리함수지. 네. 근데 약분이 되잖아. 그럼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x 플러스 1? 그럼 이렇게 생긴 놈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생긴 놈이네. 하고 그리면 실수가 생기는 거지. 왜? 분모에 x 이퀄 1은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x 이퀄 1이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x 플러스 1 직선의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이런 게 정역을 신경 쓴다는 말의 의미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쭉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신경 써서 해야 된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10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105번은 다항함수 y =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럼 기억에 a부터 f까지 변곡점은 4개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맞거든? 왜 맞냐면 여러분들 변곡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변곡점 정의가 뭐예요? 변곡점의 정의는 곡선의 요철이 변하는 점이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바뀌는 점이라고. 변곡점이 꼭 미분 가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되니? 연속일 필요 있어요? 있어요.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 아닌데 변곡점이 있을 수는 없어. 됐어? 그래서 그 변곡점은 연속이 되기는 해야 돼. 근데 꼭 미분 가능할 필요는 없거든. 됐어? 그래서 우리 변곡점은 일단 요철이 변하는 점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럼 변곡점은 뭐의 부호가 바뀌는 점으로 찾으면 돼? f2'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연속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계도함수가 존재해야 돼. 그럼 이계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f'x가 뭐라는 뜻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뜻은 f'x가 연속이라는 뜻이고 f'x가 연속이면 fx도 반드시 뭐가 되어야 돼? 연속이 되어야 돼요. fx가 불연속이면 fx가 불연속인 점에서 f'x의 값이 존재하지 않고 그럼 f'x가 그 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니까 그 f'x가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f'x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됐죠? 하여튼 그 정도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변곡점이 불연속인 점 안 물어볼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요. 너무 개념적으로 파고들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에서는 변곡점이 불연속인 점은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변곡점은 연속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고 그 변곡점은 어떻게 찾느냐? f2'x의 부호가 바뀌는 점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f2'x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니까 얘를 f'x의 그래프에서 보면 됐니? f'x의 뭐가 바뀌는 점이야? 증감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고 그럼 f'x의 증감이 바뀌는 점은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f'x의 극점이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A부터 F까지 f'x의 극점이 fx, x 이퀄 b, x 이퀄 0, x 이퀄 c,
x 이퀄 2 요 네 군데가 존재하는 거잖아. f 프라임 x의 극점이 그 점들이 fx의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기억에 구간 닫힌 구간 a, f에서 fx의 변곡점은 4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에서 구간 a부터 e까지 fx가 극대가 되는 x의 개수는 한 개이다? 맞니? 맞죠? 왜? fx가 극대가 되는 건 f'x의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는 점이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거든? 그럼 닫힌 구간 a, e, 2에서 fx가 극대가 되는 점은 x 이퀄 d 한 군데밖에 없는 거지. 괜히 f'x의 부호가 바뀌는 점 자체가 d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d에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는 x의 개수는 한 개이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음 디귿에 구간 a, 2에서 fx의 최대값은 c이다 그랬어? fc다 그랬어? 아니죠. fd가 최대값이죠. 맞죠? fd가 극대점이자 최대값이 되는 거야. 왜? a부터 d까지 주구장창 증가하거든. a부터 d까지 f'x가 계속 양수잖아. 그럼 d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a부터 d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d에서 극대를 찍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가 되는 값은 fd지 fc가 아니에요. fc는 f'x가 최대가 되는 점이지 fx가 최대가 되는 점이 아니야. 됐지? x 이퀄 c는 fx의 변곡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자, 내가 그 그래프를 갖고 fx의 그래프를 추론해 보면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지금 f'x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A에서 올라와서 찍고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 여기가 A 0, 여기가 C, 여기가 D, 극소가 되는 점이 E, 여기가 F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그러면 이 점들을 기준으로 A, 0, C, D, E, F를 기준으로 fx 여기도 b가 있죠. 여기 b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거든. 자, a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거야. 되니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데 우리 f'x는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어? 감소하고 있는 중이었어? 증가하고 있는 중이었지. 되니? 그러면 x가 a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놈인데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f2'x는 양수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쭈르르 내려가고 A에서 극소를 찍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변곡점이 한번 걸리는 거지. 그럼 변곡점이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0에서 뭐를 찍는 거야? 또 변곡점이 되는 거야. 한 번 더 변곡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쭉 올라가다가 C에서 한 번 더 변곡점이 되는 거고 D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D에서는 극대가 되는 거야. 왜? 그 다음에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럼 감소하는데 다시 변곡점을 찍고 또 감소하다가 옆에서 극소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게 fx의 그래프가 저 f'x의 그래프를 갖고 fx의 그래프를 추론해 보면 fx의 그래프는 요따구로 생긴 거예요. 됐어? 그래서 변곡점이 몇 군데가 있다고? 다시 한번 여기 변곡점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변곡점이 있는 거고. 다음 극점은 두 군데 있는 거죠. 여기랑 여기가 극점이 되는 거고 여기 극대, 여기 극소 두 군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점이 극대이자 최대가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주어진 구간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추론할 수 있으면 된다. 사람이 쓰러졌다. 지성이 아예 팔 뱄어. 자, 다음 비교적 최근 문제를 풀어주려고 해도 봐봐라. 야, 비교적 최근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107번 문제 하나만 아니다. 이것도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일단 진도를 먼저 나갈게요. 자, 다음 주제는 뭐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야. 얘는 똑같아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우리 수트랑 똑같다. 그래서 일단 방정식의 활용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방정식을 활용한다는 건 fx 이퀄 gx의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미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됐니? 그래서 fx 이퀄 방정식 fx 이퀄 gx의 실근은 뭐와 같아요?
y 꼴 fx의 그래프와 y 꼴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방정식 fx 이꼴 gx의 실근과 똑같다 라는 거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라든지 이 실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요딴 것들 물어볼 거예요. 되니? 그러니까 내가 y꼴 fx의 그래프랑 y꼴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저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요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의, 그러니까 방정식에서의 활용의 내용이고. 자, 다음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어떻게 해? 유준아, 우리 부등식은 대부분 문제들이 다 뭐랑 똑같아? 최대 최소한 문제랑 똑같아? 이해해요? 근데 얘는 다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말은,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아?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되니? 왜냐면 fx가 gx보다 크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fx 빼기 gx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gx를 넘겨서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 따라서 나는 fx 빼기 gx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정의역에 대해서 fx 빼기 gx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겠니? 됐어? 반대로 fx가 만약에 gx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말은 또 뭐랑 똑같은 거야? 이 말은 fx 빼기 gx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는 미안해.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는 필연적으로 최대 최소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이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일단 방정식의 활용의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우리 11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16번 문제를 보면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lnx는 t의 우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되니? 그럼 얘는 뭐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 좌변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lnx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일단 얘는 첫 번째 신경 써야 되는 게 정의역이 어디에서만 그려지는 거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지는 거야.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진수권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리고 두 번째 치역은 어차피 x제곱이 붙었고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는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잖아. 그리고 x제곱 빼기 5x의 값도 물론 x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도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꼭지점보다 위에 또는 아래 이렇게 되니? 그럼 얘는 꼭지점보다 위에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의 집합이 될 거라는 거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정의역과 치역은 확인이 됐어. 다음 두 번째 뭐 확인하라고 그랬지? 절편 확인하라고 했지? 되니? 그럼 얘는 일단 y절편이 확인이 돼요? 안 되죠. x에다 0을 못 집어넣어요. 되니? 그러면 x절편은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이거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풀 수가 없지? 그럼 절편은 일단 내비두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잖아. 되니? 존재 여부도 잘 모르겠어. 됐어? 그럼 내비두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잠깐 하시고